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5년 전에 국내에서 참 호평을 받았던 피규어인데요. 국산 피규어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아이언 키드의 피규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피규어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장군 카이저의 부하로 제2인자였던 아이언 키드에서의 칸이라는 녀석인데 적의 악당입니다. 그리고 2인자이자 적 보스이기도 하고요. 카니에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들은 다 품절이 된 상태고 구하기도 힘든 상태이지만 네이버 같은 데서 녹색 창에 검색해 보시면은 재고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레인맨이라고 불리는 이창근 조종사님께서 제작을 하고 감수를 하신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국내 키덜트들 사이에서는 꽤 호평을 받았던 제품이고요. 관절 같은 경우는 라쳇 관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튼튼하지만 이렇게 철심으로 관절 가동성을 높인 제품들이에요. 제품마다 LED 기믹이나 어떤 기믹 장치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팔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옆에서 캐논포가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고요. 팔을 당겨주면 나옵니다. 그리고 양팔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스커트는 연질 부품을 써서 가동에 무리 없이 다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연질 부품이나 그런 곳에서 끈적한 가소제가 흘러나와요. 제가 갖고 있던 제품들도 다 오래돼서 가소제 같은 게 나와서 끈적거리는데요. 퐁퐁 같은 중성세제에 담궈서 해주기보다는 이런 철 부품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요. 철심 부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담그는 것보다도 물에 적신 천에다가요. 퐁퐁을 이 표면에 묻힌 다음에 살짝 닦아주는 식으로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세척을 해줬고요. 이렇게 전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캡틴 매그넘이고요. 딱 보면은 뭔가 마징가 같은 체형의 철인 28호 같기도 하고요. 설정상으로는 특수합금으로 되어 있고 양팔에는 캐논이 달려 있고요. 어깨에는 미사일 런처가 달려 있습니다. 관절 가동은 역시나 철심 관절로 인해서요. 이렇게 가동률이 꽤 상당히 폭이 넓어요. 아까의 칸보다 더 관절 가동이 좋고요. 완전히 무릎을 꿇릴 수도 있습니다. 가동성도 좋고 조형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지금 막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는데요. 기믹으로 따지자면은 이 뒤에 버튼이 있어요. 요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녹이 슬고 접지 단자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제가 수리를 해서 LED 기믹을 활성화 시켜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머리를 눌렀을 때 불빛이 나오는 기능이고 옆으로 스위치를 옮겨주면은 양 어깨를 벌려줬을 때 불빛이 나오게 하는 두 가지 기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 어깨를 벌려주는 기믹으로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브리깨 사이에 LED 기믹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다시 닫아주면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프레스 쪽으로 돌려주시면요. 어깨를 당겼을 때는 LED 기믹이 안 나오지만 헤드를 눌러줬을 때는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프레스 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은 당겨주시면요. 여기서 안에 회전하는 축이 있어서 이렇게 주먹을 수납하고 드릴 형태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주먹을 수납해주고 드릴 형태로 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캡틴 매그넘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가프라고요. 극중에서는 칼잡이에요. 주인공 마티를 조력하는 조력자인데요. 철권의 후계자 마티를 찾아서 철권을 수호하고요. 검술의 달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LED 기믹이 있어요. 이 외형이 처음에 게타 1호기, 게타 드래곤을 닮았다고 그래서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 날개가 상당히 흡사하고 칼라 배열도 비슷하죠. 이렇게 칼집에 칼을 넣어줄 수 있고요. 다시 빼서 손에 쥐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관절은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팔목은 이렇게 접히고요. 많이 접히죠. 그리고 다리 가동도 회전 관절 축이 있어서요. 이렇게도 다 되고 다리 접힘도 이렇게까지 무릎 앉아 무난하게 다 할 수 있겠죠. 무릎 꿇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 기능은 이렇게 허리를 돌리잖아요. 허리를 돌리면 눈에서 불빛이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요것도 작동이 안 했는데 제가 또 건전지 박스를 손을 봐서요.
작동이 되게 했고요. 오프가 됐고, 네 번째 스카라고요. 색깔이 멋있죠? 색깔이 메탈릭 도색으로 고급스럽게 나왔었어요. 얼굴도 비장한 모습이고, 이 애는 극 중에서 한쪽 눈에 상처가 있어서 흉터, 스카라고 불리는데, 요 상처는 여기 가프한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가프한테 좀 극 중에서 원한이 있었고요. 도끼 쫄병들을 이끄는 쫄병들의 우두머리예요. 쫄병들의 우두머리 치고는 멋지게 생겼죠. 또 얘도 LED 기믹이 있어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쌍도끼를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거치대가 있고요. 쌍도끼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멋지게 쌍도끼를 들 수가 있고요. 얘도 기믹이 허리를 돌리면 양 어깨에서 불빛이 나오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관절은 역시나 이렇게 가동 범위가 꽤 넓고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고요. 제 손 쪽도 관절 가동이 폭이 넓습니다. 단지 철심으로만 지탱을 해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고정력이나 조금 약간의 헐렁임은 있어요. 그래도 이 관절 축에 그 연질 부품을 썼기 때문에 너무 헐렁거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성은 확보됩니다. 완전히 낙주 관절은 아니에요. 스카가 됐고요. 오래되니까 이런 가소제가 스며 나와서 표면이 찐득찐득해지고 먼지가 달라붙어요. 색상도 이렇게 좀 변했죠. 원래는 메탈릭 그린에 가까운 색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상이 좀 변화가 오고요. 황병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가소제가 좀 새어 나오면서 색상 자체가 좀 변하는 느낌. 헤드도 느낌으로 좀 색상이 변한 건데요. 원래는 이런 색깔은 아니었어요. 요거는 퐁퐁으로 좀 닦아준 거라 이제 먼지가 많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어깨 부분 보시거나 손 부분, 같은 손 부분인데 표면 차이가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가소제가 좀 새어 나와서 찐득찐득한 상태고요. 요거는 퐁퐁을 묻혀서 좀 닦아줘서 그래도 찐득찐득함이 덜하고 본래의 색상대로 돌아온 상태예요. 가소제가 좀 새어 나오면은 같은 색깔이라도 여기는 조금 어둡고 여기는 조금 광채가 나죠. 이 스카 같은 경우는 허리를 이렇게 꺾어주면은 여기서 불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살짝 불이 나온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두울 때 빛이 좀 나거든요. 빛이 밝기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건전지 교체 작업을 해주면 더 좋고요. 상당히 약하죠. 그렇지만 고장은 나진 않았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건전지 박스가 있어서 이제 요 정도 크기인데 건전지를 교체해주면은 될 거예요. 이렇게 건전지는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고요. 보통 미개봉이라고 그래도 이게 거의 15년 된 제품이라 미개봉으로 소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전지의 이 접속 단자에 수은이 흘러서 접속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 열어주고 접속 단자를 칼이나 뾰족한 핀셋으로 긁어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는 이 경우예요. 불이 안 들어올 경우는. 접속 부분을 좀 이렇게 깨끗이 다듬어서 다시 건전지를 교체해 주시거나 접속을 잘 해주시면은 거의 100%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 마티예요. 마티는 아이언 키드 피규어 시리즈 중에서도 잘 나온 편인데요. 마티의 경우는 얼굴 쪽에 도색이 변색이 된 상태예요. 원래는 요 빨간색보다는 더 진했죠. 요런 메탈릭 레드 같은 느낌이었는데 얼굴 쪽이 도료가 변색이 됐고요. 다리 쪽도 조금 변색이 됐습니다. 역시나 가동 축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뭔가 롱맨 같이 좀 나오기는 했죠. 롱맨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쪽은 철권, 이 마티 상징인 주먹인데요. 얘도 LED 기능이 있어요. 허리 가동성도 꽤나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앞뒤로 양옆으로 관절 가동도 잘 되고 머리 쪽 가동폭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재질 배합이나 색상 배합이나 도색 다 모두 훌륭해요. 다만 역시나 철심 관절이라 뭐 라쳇 관절이 아쉽지만 출시 당시에도 가격이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 좀 저렴하면서도 퀄리티는 높아서 그래도 호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아이언키드가 흥행을 성공을 이렇게 한 편이 아닌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역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언젠가 한번 떨이가 된 상품이었는데 당시에는 5,000원인가 이렇게 티가 15년 전에 판매가 되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마티 하나만 10만원에 팔기도 하고 하여간 미개봉 상태들은 막 거진다. 개당 뭐 10만원 이상급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판매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오직 소장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어서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소장이죠. 여기에도 LED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버튼이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철권에 빛이
들어옵니다. 영롱하고 예쁘게 들어오는데요. 나름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은 뒤태도 훌륭하게 디테일을 잘 살려줬고요. 도색도 괜찮습니다. 관절 가동도 넓고요. 발바닥 이렇게 디테일도 세밀하고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내줬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고요. 게다가 국산 순수 기술로 이 가격에 이 퀄리티를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잘 만든 피규어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5종류인데요. 이 중에 좀 빠진 게 있어요. 에이스라는 특수폭격기인데요. 저게 졸병이죠. 특수폭격기인데 변신을 하는 건데 비행기로 변신을 했었고요. 이게 그냥 극중에서는 쩌리 캐릭터예요. 무능했고 악의 졸병들 그냥 쩌리 피규어고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섀도우라고요. 문어발이 달린 포가 나가는 로봇이었는데요. 그게 또 하나 없었네요. 그 당시에 2개를 구입할 기회는 있었는데요. 다른 애들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다 그냥 전종을 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엘리와 버튼스의 합본 그 피규어가 발매가 된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게 발매가 안 됐었고요. 또 하나는 블랙뷰티라는 대장군 수하의 여자 부하 로봇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하나 발매가 안 됐었고요. 또 바이올렛이라는 또 여자 로봇이 또 있어요. 그것도 발매가 안 됐었고 그 3개가 국내에서는 발매가 안 됐었는데 해외에서는 발매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걸로 압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구해야겠죠. 총 10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5종. 국내에 미출시작 3개는 해외에서 구입해야 되고 나머지 2종은 너무 극중에서 변방 캐릭터라 구하질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15년 전에 국산 피규어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아이언 키드의 피규어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When they had the golden flask, back though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